안녕하세요. 피터스터디입니다. 복소수 연산, 그리기와 의미. 제목을 보니 연산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겠네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낫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럼 함께 볼까요? 실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1차원 실수축의 점 1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방향을 180도 바꾼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복소수 i를 두 번 곱해서 180도 바꾼다면 복소수 i를 한 번 곱한 것은 방향을 90도 바꾼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차원의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평면이 구성되고 복소수 z는 평면 위에 한 점과 1대1 대응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출제위원 토끼가 질문이 있답니다. 복소수의 정의를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아래에서 복소수만 골라서요. 역시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 감각이 있군요. 복소수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두 정의의 차이는 복소수 i는 90도 회전, 복소수 j는 60도 회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동설과 천동설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천동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용이 아주 불편한 관점인 것이죠. 복소수 j를 써도 안 될 것은 없지만 이건 너무나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벌들의 세상에서는 직각보다는 60도, 120도가 훨씬 편할 수 있겠네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최초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터스터디가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복소수의 나누기에 대한 오랜 기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실수의 확장이 복소수이지만 나누기는 함께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래를 볼까요? 초등학교에서 1 나누기 7을 하는 연산 구조입니다. 수직선, 수평선을 긋고 나누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올챙이 수준의 나누기 개념입니다. 옆에 있는 다항식의 나누기도 같은 방법으로 올챙이 수준의 나누기 개념을 써서 수직선 긋고 수평선 긋고 나누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소수의 나누기는 개구리인가요? 올챙이 시절을 잊었나 봅니다. 수직선, 수평선 긋는 걸 까먹었군요. 이렇게 써도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대응 구조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써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복소수 i를 곱하는 연산을 그려라입니다. 이건 아주 쉽죠.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많이 보던 것이군요. 복소수의 합연산을 그려라입니다. 평행사변원 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바로 그림을 그립니다. 남은 문제는 곱하기, 켤레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복소수 곱 Z1, Z2는 극좌표계를 이용하여 거리는 곱하고 각도는 더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합니다. 먼저 원점, 점 1,0, Z1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내각 C와 P의 크기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원점과 Z2를 연결하는 선분을 한 변으로 하고 두 내각이 세타, P인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닮은 꼴 삼각형의 꼭지점이 두 복소수의 곱 Z1, Z2가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위 과정의 역순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켤레 곱하기 Z1바 Z2를 어떻게 그릴까 생각하며 산책 나갔다가 마법사 토끼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는가 봅니다. 삼각형 면적은 큰 사각형 면적에서 3개의 직각 삼각형 면적을 빼면 됩니다. 이쪽 삼각형은 높이가 y2 빼기 y1, 밑변이 x1 빼기 x2입니다. 여기 보이죠? 다른 두 개의 삼각형은 아주 간단하네요. 그래서 수식을 전개하고 정리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합니다. 평행사변형 면적은 삼각형 면적의 2배이니까 x1, y2 빼기 x2, y1으로 됩니다. 마법사가 이번에는 거북이를 지나는 점과 토끼를 지나는 점에서 각 변에 정사각형으로 수직선을 내립니다. 이건 뭔가 있을 것 같네요. 거북이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니까 토끼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됩니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니까 토끼를 지나는 직선의 식은 y는 y2 빼기 y1분의 x1 괄호 열고 x 빼기 x2로 됩니다. 분모를 정리하면 이런 직선의 방식을 얻겠죠. 원점에서 아까 구한 직선까지의 거리 L은 원점 좌표 0,0을 대입해서 L을 구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면적은 L 곱하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곱해서 x1, x2 더하기 y1, y2가 됩니다. 다른 쪽 직사각형의 면적은 첨자 1과 첨자 2의 역할만 바꾸면 되니까 면적이 같군요. 그래서 두 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은 x1, x2 더하기 y1, y2이고 이것은 켤레 곱하기의 실수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의 면적은 x1, y2 빼기 x2, y1이고 이것은 켤레 곱하기의 허수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켤레 곱하기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마쳤습니다. 켤레 곱하기와 벡터 연산과의 비교입니다. 켤레 곱하기의 실수부는 2차원 벡터의 내적과 같고요. 허수부는 벡터 외적의 크기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켤레 곱하기가 나누기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에서 켤레 곱하기가 나누기를 대신한 것입니다. 복소수 연산 그리기 요약입니다. 여기서는 계산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곱하기 Z1, Z2입니다. 삼각형의 닮은 꼴 회전으로 벼룩처럼 뛰어날아서 정확한 위치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Z1, Z2의 위치를 그림으로 찾았기 때문에 축까지의 거리는 수직선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위치가 정확하므로 위치 변경이 포함되는 기하학적인 해석에 유리합니다. 켤레 곱하기 Z1바 Z2입니다. 달팽이처럼 바닥을 쓸고 다녀서 지나간 실수부, 허수부의 면적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Z1바 Z2의 위치는 찍혀 있지 않군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보다는 넓이의 뜻이 중요한 물리적 해석,
예를 들어 힘 곱하기 거리는 1과 같은 물리 문제에 유리합니다. 중간에 있는 나누기입니다. 곱의 위치는 곱하기의 벼룩과 비슷하고요. 면적 자체는 모르지만 면적 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룩도 아니고 달팽이도 아닌 비유하자면 박쥐 같은 특성입니다. 그래도 혼자 날 때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낭연산자 Z분의 1로 많은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켤레 곱하기의 물리적 의미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힘 곱하기 거리는 1이라는 것은 쉬운 개념이죠. 켤레 곱하기를 이용하면 복소 적분의 실수부로부터 1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역학에서는 속도 벡터를 복서 평면의 커브를 따라 복서 적분하여 서큘레이션과 유량을 구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평행사변형 법칙, 복소수 i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켤레 곱하기를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터스터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